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마틴 암스트롱 주기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금융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좀 심도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마틴 암스트롱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 역사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컴퓨터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주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슈퍼컴퓨터가 보여주는 각종 그 데이터, 주기들, 이런 것들 그 위에 자신의 인사이트를 추가하는 형태로 경제 분야, 뭐 산업 분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역사, 거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틴 암스트롱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쭉 올라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 마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따로 이제 공유를 해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주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경제 분야, 그리고 특히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야, 이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분석된 내용, 그 주기, 어느 시점에 대형 이벤트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거는 예전에 공유된 내용입니다. 그 유료 구독자들은 이 내용을 이제 그 일찌감치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찍혀 있는 그 날짜들 있잖아요. 날짜 그 앞에 있는 게 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월이 아니에요. 소수점입니다. 이건 소수점. 그래서 2020년 .05라는 거는 이제 1월 달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3.3.5, 35, 그러면 2024년에 뭐 대략 뭐 2분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분석이 된 내용들이고요. 실제 인간 역사에 나타날 때는 이 수치 기준을 전후로 해서 약간 오차 범위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이미 예전부터 다 분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주기는 마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프리베이트 웨이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프리베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계와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다. 그런 주기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어떤 자산이 곽강을 받는가?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이 주기에서는.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의해서는 지금 1985년부터 이 주기가 시작이 됐고 2037년에 끝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딱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슈퍼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해놨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과거 내용은 이미 지나간 내용이니까 이제 다 지우고요. 일단 슈퍼컴퓨터가 미리 예상해놨던 그 주요 이벤트는 2020년 .05입니다. 이게 1월이거든요. 1월 전후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모니터리 크리시스, 통화정책의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경색이 극심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2월 초, 1월 말이 이제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1월 달에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이벤트를 보면은, 그리고 2024.35, 이거는 이제 2024년 한 2분기 전후가 되겠네요. 이때는 상품 시장 버블이 시작될 거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놨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형 이벤트로는 2028년.65.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3분기가 되겠네요. 2028년 3분기 정도에 독재정부 탄생, 뭐 이런 이슈가 있을 거다. 그리고 2032년.95. 이거는 이제 거의 12월이죠. 2032년 12월쯤에 가면은 서양 문명이 이제 피크가 될 거다.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피크인 웨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양 문명이 몰락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프리베이트 웨이브는 주로 유럽 그리고 뭐 미국 이런 나라들 선진 국가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런 주기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주기가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몰락을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왔던 이 전체 이 주기 이게 피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하락이 쭉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성으로 A, B, C인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마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떤 구간으로 분류했냐면 하이퍼 디플레이션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퍼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냥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하이퍼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2037년 뭐 1분기 정도에 이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모두 종료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다. 그때 어떻게 가냐? 여기에는 슈퍼컴퓨터가 분석해 놓은 거는 Shift to Chin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동양 쪽에 그 하이테크 노로지,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진정한 4차 산업시대가 열린다. 이때까지는 4차 산업시대를 열기 위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투자가 진행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이 지점쯤에 가면은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그 마틴 암스트롱이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향후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일단 뭐 investing.com에서 지금 다우 지수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지금 이제 이거는 월봉입니다. 이제 1985년부터 주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여전히 프리베이트 웨이브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분석상 여기서 진행이 됐을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틴 암스트롱에 의한 그 슈퍼컴퓨터의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확장형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서 올라왔던 오파동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이 기다리는데 이거를 큰 주기로 그대로 접목을 시켜놓으면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마틴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을 슬링샷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게 새총이잖아요. 새총이 어때요? 뒤로 땡기면 땡길수록 위로 팍 튀죠.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당겼단 말이에요. 쭉 당겨서 탁 튀어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해서 슬링샷이라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구성상 이 정고점을 갱신하는 역사적 정고점을 또 만들게 되면 여기서 올라왔던 이 5개의 파동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후가 약 2022년 전후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엄청난 대하락. 그리고 저는 최근 이 하락, 그러니까 버블장 이후에 나오는 이 하락을 제가 뭐라고 비유했었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중앙은행의 출구 전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유동성 정책, 그리고 뭐 지금 연준에서 양적 완화와 여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버블장이 만들어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버블장이 계속 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 구간.
그래서 정말 이 구간에는 애니멀 스피릿이 강력하게 발동되는 구간이 한 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하락 구간을 약 2년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죠.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슈퍼컴퓨터에 의한 그 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대대적인 구조 조정. 그리고 그냥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때 연준이 벌려놓은 것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정크본드도 매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살리지 말아야 될 기업들도 지금 다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싹 다 정리를 하는. 그리고 이때는 기업만 정리되는 게 아니고 가게도 같이 정리가 됩니다. 위험 가구들 있죠. 이미 대출을 많이 껴안고 있는 그 가구들. 그 가구들도 아마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싹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냐, 이 기간 때. 이 기간에 세판짜기가 나온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려 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판짜기가 만들어지면 이 바닥 구간에서는 뭐만 남을까요? 뭐만. 자본력 있는 우량 기업들. 얘네들이 아주 쓰레기 값까지 폭락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다 인수합병하면서 엄청난 공룡 기업들이 탄생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기간이 될 겁니다. 이 기간. 모든 것이 다 폭락하는. 이 폭락도 이번에 무서웠잖아요. 근데 이 폭락은 그냥 애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폭락은 정말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공룡 기업들이 다 탄생이 되고, 그러면 그 이후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지금 마틴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다우지수 기준입니다. 다우지수 기준으로 6만 포인트를 이제 넘는 수준으로 여기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때 상승은 말 그대로 4차 산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실생활에 접목이 되는 그런 시기이고, 동시에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이때의 상승은 그냥 뚱그런 잡는 거짓 상승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미 여기서 구조조정이 다 됐잖아요. 살아남을 기업들만 다 살아남고 그 기업들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32년 말까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을 이제 이 엄청난 상승인데 여기에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뭐가? 여기에는 아마 주식뿐만이 아니고 귀금속. 제가 앞서서 이 구간이 이제 코모디티 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2024년 그 1분기, 2분기 그때쯤에 코모디티 붐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제가 아까 잘못 설명을 해드렸네요. 상품시장 버블 붕괴가 아니고 상품시장 버블이 시작되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식시장 말고도 귀금속이 엄청난 상승을 나타낼 거고, 그리고 이런 식의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이때는 이제 따라올 겁니다. 많이 들었죠? 이제 제 유튜브에서 MMT 이게 완전히 현실화되는 시기가 아마 이 시점부터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는 아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죠. 미국 그 선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다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MMT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MMT라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돈들이 다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의 통화 시스템이 이때 싹 다 끝나는 프리베이트 웨이브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시기를 이제 만들고, 이때는 정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다 파산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까지 살아남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이 제가
기존의 멤버십 분들한테는 계속 강조를 해왔던 내용인데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우량 기업들. 정말로 세상을 지배할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기존의 실물 금과 은 같은 경우는 10%로 딱 캡을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10%를 넘지 말아라. 조언을 드렸는데 이때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이 지점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다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자신의 그 역량에 맞춰서 뭐 20%를 더 추가를 하든지 10%를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야 나는 10%를 놔두고 그냥 주식 쪽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 기금속은 10% 홀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얼마든지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IMF 시절 느꼈던 그 향수를 느끼고도 넘을 만한 아주 공포스러운 구간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기로 안 끝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게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게 단기로 끝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 구간 슈퍼컴퓨터에서도 이거를 약 1년 반에서 2년간 정도 진행될 거다라고 일단 주기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 대부분 쓰러질 겁니다. 실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MNT가 나오는 거예요. MNT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출구 전략을 써서 어쨌든 건전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상태를. 그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겹치게 되면 실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뭐 환율도 이때는 정말로 얼마까지 튈지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 이후 4차 산업의 진정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IMF 이후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은 그냥 뭐 어떤 실존하는 게 없는 겁니다. 실존하는 가치가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환각 증세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드는 형태인데 실제로 IT에 대한 그 성장은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나왔죠. IT의 실질적인 IT 성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도 이번 이 스윙샷에 비유된 이 상승이 아마 4차 산업 섹터 위주의 그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기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지난 닷컴 버블 시절과 같은 그런 형태의 4차 산업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꺼지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4차 산업의 실체가 나오면서 그 기업들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구간에 도달하면서 4차 산업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끝날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하락이 이런 중간에 나왔던 이런 하락이랑 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틴 암스트롱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우리가 지금 3차 산업시대잖아요. 여기서 4차 산업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여기까지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기술도 다 구현시키고 실생활의 접목을 이제 시켜놓는 그런 단계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때는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하락이 그냥 자산가치 하락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한번 요약을 해놓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틴 주기가 던진 화두라고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하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도로만 보면은 2032년에서 2037년 이게 거의 2033년 바로 직전이니까 대략 뭐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되겠네요. 4년 정도의 4에서 3년? 이게 오차 범위는 있을 겁니다. 슈퍼컴퓨터가 지금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버퍼 기간, 그 오차 범위를 1년으로 좀 둘게요. 3년에서 4년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과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자산가치 하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에는 제가 좀 이제 고민했던 내용들이 요거예요. 일단 그렇다면 프리베이트 웨이브가 2037년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주기가 오는 건가? 4차 산업이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놓고 고민해 봤을 때 이때는 자산 시장도 주식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기업과 가계 중심의 성장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프리베이트 웨이브가 끝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편리한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고도의 기술 발전에 의한 재화 생산 단가가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물건 값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좀 극단적으로 쉽게 예시를 들게요. 우리가 지금 A라는 상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필요해요. 이 A라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소비자 가격에는 1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가격으로 팔리겠죠. 근데 이때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 A라는 그 제품이 한 만 원? 만 원으로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소비자한테 팔 때 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액면가로만 따지다 보면은 기업들의 매출은 이렇게 급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쉽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돈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때 이 구간에서 대대적인 구조종이 나오고 여기서 MMT가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서 살포되는 이 엄청난 화폐 같은 것,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 이후에는 물건을 살 때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화폐는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산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일으켰고 기금속도 여기에는 엄청난 상승을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나올 때 이 자산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자산을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런 미래가 오게 된다면. 어쨌든 하이퍼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이제 끝나잖아요. 대략 2030년 그 정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엄청난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구간을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하이퍼 디플레이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베이트 웨이브에 성장했었던 주식과 부동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산을 그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 이것도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이라는 걸 지금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건 당연히 따라올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그 공룡 기업들에 의해서 돌아갈 가능성 일단 열어두셔야 되고요.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몰렸던 그 현금은 다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의식주 해결이 이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2037년 이후부터는. 뭐 빠르면 2030년 이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2030년 초반부터는 좀 너무 빠르죠. 거기까지는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회에 안착시키는, 연착륙시키는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기준으로 보면 2037년 그 이후가 시스템에 의한 의식주 해결이 가능한 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인 그런 시대가 열리는 때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를 시스템이 알아서 해결을 해준다면 과연 자산에 대한 욕구는 발생할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럽죠? 만약에 저한테 시스템이 알아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로만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이 된다. 굳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지는가? 이것도 아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런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없으면 의식주 해결이 어렵죠. 근데 시스템에 의해서 의식주 해결이 다 해결이 된다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는가? 또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큰 주기에 맞춰서 과연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뭐 이때 어떻게 대처할 거고 그리고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쭉 계획을 세워두신다면 특히 지금 20대에서 40대 이 세대들은 이것 지금 제대로 다 겪을 거 아니에요? 물론 50대까지도 그렇고요. 이걸 다 겪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중장기적으로 나의 가족과 그리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파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건강한 고민이고요. 이거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예 새롭게 가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날 시장 분석 시간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